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는 22만 9천 건으로 예측치를 하회했지만 이전치를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지금 미국의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3%로 예측치를 상회했지만 이전을 대비해서는 낮게 나왔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104선을 돌파해서 3월 중순 수준까지 도달을 한 상태인데요. 간밤 백악관에서 장장 4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긍정적이었다고는 했지만 합의에는 이루어지지 못한 데다가 6월 금리 인상 중단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연준 월러 이사의 발언까지 더불어서 5월 FOMC 의사록에서 확인된 금리 경로에 대한 엇갈린 의견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시장에서 횡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유연한 대응 전략은 필수겠죠.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천병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또 목요일이 시작됐네요. 거의 끝나가죠. 시작된 게 아니고. 자, 어떻게 됐든 오늘 금통에서 금리 발표가 있었죠. 3회 연속 동결. 결국에는 미국과 금리 차가 여전히 1.75%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또 반응을 했는지 지금 제가 아까 달러 인덱스를 잠깐 봤는데 환율이 지금 10원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조금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조금은 이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승의 랠리를 계속 타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약간의 좀 안 좋은 소식도 들리지만 이제 5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내일이면 해결이 무조건 돼야 되겠죠. 내일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메모리얼 데이 휴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 하원 의원들의 상원에 여행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긴급 소집한다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원만하게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잘 돼서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내일 투자 전략 또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 천명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중요한 지표들의 발표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시장은 부채 한도 협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한 이슈들과 추세 파악까지 오늘 방송에서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도 천명 마스터와 끝까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개장 이후 실시간 차트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미증시, 이 미니 나스닥과 미니 S&P 상품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일이며 골드, 파운드와 유로, FX까지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취재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1분봉 차트 기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승은 상승입니다. 하지만 분봉 차트상으로는 개장 이후에 큰 폭으로 음봉이 여럿 나와주면서 지금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개장 전까지는 엔비디아바 훈풍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GDP 발표,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 불확실성과 지표들의 발표 이후로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개장 이후 현재 상황 기준으로는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저점을 찍고 지금은 조금 올라와줘서 1.67% 상승하면서 13,8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5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미증시 개장 직전에 큰 폭의 음봉이 한번 나와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만들어주고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거의 3% 가까운 2.74% 하락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72.2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좀 다양한 모습들과 지표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서 상승하려고 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 보여주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93% 하락하면서 온스당 1,94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에도 0.34%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로와 골드 모두 다 이 달러화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두 상품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상품 시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계속해서 오늘의 우리 추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볼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1.8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증시 개장과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추세 바로 한번 파악해 주시죠. 네. 자, 일단은 오늘 새벽 5시 20분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때 나스닥이 이제 하락 1%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장외 거래 때 엔비디아가 호실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네. 뭐 아침부터 7시에 이제 개장이 되죠. 개장이 돼 아침부터 1.5% 이상 상승을 계속 유지해 주더니 아까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죠. 네. 그때 거의 2%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예전에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시향적인 이벤트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다우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한테 실적 호조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상황을 3대 지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시장이 조금은 좀 이상하죠. 이상하고. 자, S&P도 이제 따라서 조금 상승을 했다 지금 약간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아무래도 S&P하고 이제 나스닥은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S&P 안에 나스닥 기술주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대신 S&P는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뭐 기술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로 인해서 S&P가 어떤 상승을 나스닥보다는 못 해줬다. 그렇게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반해서 또 다우는 어떻습니까? 다우는 이제 블루치업 기업이잖아요. 거기 대형 은행들이 많이 모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하고는 약간의 조금 번외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어때요? 다우만 나홀로 하락을 하는 그런 회귀한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나왔을 때 3대 지수는 커플링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동시에 차트를 보시면서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 며칠 그죠 이상한 현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청자들 팁으로 알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으로 한 분석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주봉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주봉을. 자, 주봉을 보시면 저번 주 화요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얘가 2022년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8월 15일인데 이때 13,88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현재 가격이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13,890. 요 정도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장외 거래에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호실적이 안 나왔으면 아마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오늘 현재는 좀 올라가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그겁니다. 저번에 다시 말씀드린 쌍봉 기술적으로 봤을 때 쌍봉이 나오는 거는 일단은 어떤 상승폭의 변곡점이다. 그래서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지가 있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떻게 실적이 또 어떻게 오늘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데드라인은 14,000. 14,000을 나스닥이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겠다. 이거를 참고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 또 확인하시고 내일은 제가 또 출연 안 하니까 내일도 계속 확인하셔서 주봉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짜 나가시면 상당히 매매하시는데 이로운 점이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봉을 잠깐 볼게요. 일봉을. 자, 일봉도 지금 어떻습니까? 일봉도 지금 상태가 그렇죠. 지금 거의 자, 이게 그죠? 그 화요일 날 1397.9 13,979. 제가 14,000을 결국에 못 찍었어요. 못 찍고 지금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데 자, 아직은 일봉상 보더라도 그죠? 5일 이평선이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같은 경우죠. 여기를 이제 분개를 해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죠. 근데 오늘은 지금 여기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정확히 지금 방향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 일단 RSI 상에도 RSI든 뭐 그죠? 아직은 매수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히 매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플래팅이 거의 일자로 지금 수렴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한 상방이랑 논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좀 무리가 있겠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자, MACD도 마찬가지입니다. MACD 어차피 35도 이상을 좀 벌려주는가 싶었더니 자, 오늘도 역시 RSI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플래팅 수렴이 돼 있으면서 아직 정확하게 상방에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오늘 일단은 또 상승장은 무조건 맞아요. 많은데 어느 정도 상승할지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데드라인은 14,000이 되겠죠. 14,000을 돌파를 못한다면 그죠? 오늘은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니까 드릴게요. 지니까. 자, 분봉.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분봉은 우리가 그죠? 자, 5분봉을 항상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5분봉. 왜냐하면 저는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 하실 때는 항상 5분봉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5분봉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항대가 정확히 나오죠. 이제 좀 이따 제가 기술적 분석할 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60일 이평선이 변동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13,916인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13,920 정도가 되겠네요. 요 라인이 강한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저항 라인. 그래서 13,920, 그죠? 13,920까지 와서 여기서 여기 이제 좀 밑에서 계속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올라가려는데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13,910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13,950까지 이런 캔들이 한 두세 번 정도, 그죠?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짧게 매매를 하실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변동폭이 너무 심하고 갑자기 새벽에 있잖아요. 갑자기 새벽에 또 부채한도 협상이 뭐 잘 이루어졌다, 뭐 이벤트가 터졌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또 흘러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짧게 13,920에서 저항 확인하시고 수익을 내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입가까지 13,920포인트로 확실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저항 확인 후에 단기 매도하라고 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장은 많지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14,000포인트가 저항선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이 아니더라도 14,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된다면 상승장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체크해 주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5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 오늘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개장 이후에 브리핑 이후에 더 그 하락폭을 키우면서 무려 3.17%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까지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세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바로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야, 이게 오일이 제가 항상 드리면 정말 무서운 상품이에요. 네.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저기 차트 보면서 좀 당황스러운데. 네, 하루 급등, 하루 급락 너무 그렇죠, 무섭네요. 네. 이거는 뭐 오늘 완전히 뭐 급락이죠, 급락. 거의 3%가 넘게 빠졌다는 게 이게 참 오늘 이거 오일 오늘 매매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골치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원유 재고가 예상치는 좀 늘었죠. 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요.
또 거기에다가 또 비축류 SPR이라고 그러죠. SPR. 자, SPR도 지금 비축류가 재고가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돌입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미국 도시의 일부에서는 이제 휘발유 값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품귀 현상이 아무래도 생겨버리니까. 자, 그럼 여러 가지 정황상 보더라도 원유가 내려갈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근데 오늘 지금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원인이 뭐냐 이거죠. 자, 이 원인이 뭐냐.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 게 아니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9시 반에 미국 GDP 발표가 있었죠. 추정치 발표가 있었는데 저번 달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숫자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게 경기 침체의 어떤 서막을 알리는 뭐 그런 요인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항상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게 유가를 이제 매매함에 있어서 항상 있잖아요. 이 지표를 맹신을 하시면 안 돼요. 지표를 맹신하시다가 이렇게 큰 코를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표는 그냥 참고만 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계산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유가는. 그만큼 복잡,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됐어요. 이게 팬데믹 때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나도 복잡, 다양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심플한 건데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매매하시더라도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자, 뭐 떨어지는 것도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60일 이평선이 제가 단기 병돈 라인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엔 60일 이평선 어제 여기를 돌파를 하는가 싶더니, 그죠? 어제 유가 감산되면서 결국엔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는 얘기죠. 저항을 받고 결국엔 저항을 받아서 뭐 이렇게 어떻게든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자, 오늘도 어떻게든 시가 근처에서 일단 시작을 해서 올라가려고 했으나 결국엔 아까 그런 뉴스가 빅 이벤트 뉴스가 터지면서 지금 길게 장대 음봉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장대 음봉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의 여지가 있죠. 일단 캔들상에서는 일단 그런데, 자, 이평선을 좀 보시자는 얘기예요. 이평선. 자, 이평선을 보면 여전히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어요. 지금 골든 크로스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폐가 있어요. 오늘 아까 이제 GDP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지만, 그죠?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나와줘야지 추세가 꺾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히 아직은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막 움직이잖아요. 지금 뭐 거의 74달러 한 74.30인가요? 37까지 갔다가 지금 71달러까지 떠는 거. 이게 이렇게 무서운 상품이에요. 300틱이 빠져버렸잖아요. 네. 뭐 순식간에 내일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일봉상 데드 크로스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장이라고 논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물론 RSI는 오늘 너무나도 장대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모멘텀 자체가 일단 하방 매도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줬지만 아직은 각도가 밑으로 꺾이는, 그죠? 데드 크로스가 잘 안 나와줬고, 근데 이것도 약간의 어폐가 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MACD 추세죠. MACD가 추세를 나타내는 보조 지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는 또 어떻습니까? 추세가 아직도 여기랑 똑같이 이평선이랑 동일하게 아직까지는 매수에 35도 이상 각도가 아직도 지금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보고 나서 매도로 이제 변곡이 돼서 바뀌는 어떤 추세가 전환이다. 그렇게 쉽게 논할 건 아니다. 오늘 일단은 매도 그렇게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자리값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자리값 나올라네 벌써 너무 많이 빠져갖고 지금 잠깐 네. 너무 웬만큼 빠져야지. 너무 많이 하락해서 그래서. 매도를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자, 매도는 어차피 저점은 거의 왔던 것 같아요. 왔던 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72달러, 그죠? 72달러 정도, 그죠? 72달러 정도에서 뭐 저점 매도죠. 저점 매수죠. 저점 매수. 72달러 정도에서 아무래도 여기 72달러에서 계속 어떻게든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캔들이.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72달러 지지를 한번 받아준다면 이것도 오늘도 변동폭이 워낙 커버리죠. 그런데 이것도 짧게 해서 수익을 가져가시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일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모든 상품들이 상당히 좀 어수선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장기 스윙보다는 단기 스윙의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해서 수익을 알차게 챙기는 게 더 현명한 지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일까지 현명하게 오늘의 추세 파악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요. 이미 지금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72달러 선, 이 바닥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한 후에 짧게 저점에서 매수 전략 세워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큰 폭으로 3% 가까이 또는 그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일봉상 기준으로는 데드클로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까지 하락장이 이어지기라고 확신하기 아직 어렵다라고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으로 골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골드도 오늘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0.6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도 지금 바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자, 일봉을 먼저 볼게요. 골드는 뭐 제가 항상 나와서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벌써 어느새 그죠? 참 달러가 강하긴 강합니다. 벌써 한 100 후반대까지 후반대까지 왔었던 달러 인덱스가 어느새 지금 104 초중반대까지 와 있어요. 초중반대. 자, 이러면은 달러하고는 반비례 관계로 갈 수밖에 없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맞아서 오늘 뭐 상당히 또 하락폭을 많이 키워주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게 달러 인덱스는 당분간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해결이 된다면, 저 어쨌든 연방정부에서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쩌면 시장의 유동성이 좀 자동 QT가 돼버리는 거죠. 유동성이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가 품귀 현상이 생기면서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의 문제지만. 자, 해결이 되면 결국엔 달러는 다시 한번 킹 달러는 아니지만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사람들은 달러가 위험 자산이지만 달러가 앞으로는 더 값어치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자, 안전 자산인 금으로 몰렸던 돈들이 그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엔 달러로 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걸 정확히 보여주면서 지금 하락장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봉을 한번 제가 볼게요. 일봉을 보더라도, 자, 지금 이제 정확히 보시면 그죠?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있죠. 여기하고 딱 지금 걸려 있어요. 네. 자, 정확히 보이시죠? 자, 요게 지금 날짜가 잠깐만요. 네. 날짜 한번 확인해 보도록 날짜로 하겠습니다. 정확히 봐야죠. 요게 지금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네. 요때 2월 달에 좀 안 좋았죠, 상황이. 그죠? 자, 요때가 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라인을 오늘 붕괴를 해 준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또 여기다 공교롭게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60일 이평선.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올라와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재 여기 내려와 있는데, 자, 5일 이평선이 일단 여기 60일 이평선을 일단 데드 크로스가 돼줬잖아요.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변동 라인, 장단기 변동 라인이 이제 변동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변동이 생겼어요. 앞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럼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여기 이제 12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또 걸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단 저항을 어느 정도 받아주겠죠. 근데 저항을 받아주면서 받아주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또 강세로 돌아선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추가적으로 120평선을 붕괴를 하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도 242평선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어. 그래서 만약에 계속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아진다면은 19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자리다. 그렇게 일단 이평선에서 분석을 해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RSI 지금 보시면 여전히 지금 한참 전부터 그죠? 자, RSI가 35도 이상 각도가 계속 꺾여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MAC 추세도 35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각도가 더 이격이 더 생겨 있다는 거 뭐예요? 결국에 하락으로 갈 수 있는 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달러가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골드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진입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거 뭐 환상적인 그림인데요. 자, 일단은 여기 딱 나왔네요. 1955 정도가 됐네요. 1955, 1955, 1955. 그죠? 여기서 일단은 어떻게 됐든 일단 뭐 쌍봉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렇게 이제 쌍봉이 제일 좋은 그림이 뭐냐면요. 이게 두 번째 봉우리가 조금 밑에 우하향하는 이럴 때가 이제 강하게 하락장을 갈 수가 있어요. 얘가 좀 올라가면은 별로 그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든 우리가 1955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1955까지는 한번 기다려보고요. 1955 온수. 여기까지 기다려보고 이제 5분봉, 두세 번 정도 저항을 강하게 받아준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오늘 모든 상품은 짧게 수익을 가져가라. 그렇게 권해드리시고 여기서 오늘 투자 전략을 짜서 수익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계속해서 달러의 강세가 예상되면서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의 진입 방법 같은 경우에는 1955포인트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저항 확인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짧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매도 전략 짧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주요 상품들 세 함께 확인해 봤고요. 우리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대응하고 추세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천명 마스터와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천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입니다. 먼저 5월 첫째 주고요. 골드와 S&P 500, 홍콩 항생에 있어서 모두 올 수익을 내주셨던 한 주였고요. 총 수익률은 27%, 특히나 홍콩 항생이 200틱이 넘는 237틱의 수익을 내주셨던 게 가장 눈에 띄었던 한 주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수익률 26%였고요. 골드에서 정말 약간의 손실이 있었지만 빠르게 손절을 하고 나서 S&P 500부터 홍콩 항생까지 세 가지 상품 모두 총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일과 홍콩 항생은 100틱이 넘고 무려 200틱 가까운 수익까지 내주셨던 한 주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5월 셋째 주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익률 12%였고요. 골드와 홍콩 항생에서 조금의 손실은 있었지만 S&P 500에서는 계속해서 3주 연속 그 전달부터도 꾸준히 수익을 내주고 계시고요. 오일에서도 수익 내주시면서 플러스로 마감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누적은요, 3월 기준으로 147.7%, 틱수로는요, 2,000틱 가까운 틱수로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4월의 총 누적 수익이죠. 틱수로는요, 907틱이고 수익률은 91%로 마감했던 4월 달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매매일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좀 수익으로 마감을 하고 또 S&P 500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수익을 내주셨던 매매일지까지 함께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떤 전략으로 함께 좀 대응을 하셨는지 그 전략도 궁금하고요. 홍콩 항생도 좀 큰 틱의 수익을 내주셨어요. 저희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뭐 제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뭐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가 일단 시향적인 측면. 네, 그것도 시향적인 측면이 또 뒷받침이 돼서 이 기법이 또 매칭이 돼준다면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제가 이렇게 안정적인 또 수익을 냈는지는 먼저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많은 설명을 못 드리니까 기법 하나만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뭐 60일 이평선을 이용하는 단기, 장단기 수익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자,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하시고 주로 이제 단타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럼 단타 매매를 많이 하시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 자, 갑자기 이제 예상치도 못해서 큰 손실을 많이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복구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네, 저 같은 경우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익별 관리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손실을 봤어요. 그 다음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참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부담스럽죠. 일단 심리가 압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때 사용하는 매매가 이제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린 그런 매매입니다. 단기 수익 매매예요. 단기 수익 매매. 그래서 단기 수익 매매를 이용해서 단타가 아니고 단기 수익 매매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구를 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요거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 MACD만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평선은 이제
5일 이평선하고 60일 이평선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걸 기본 지표라고 얘기하고 이걸 기본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 지표.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제 MACD가 보조 지표죠. 그죠? 자, 기본 지표만 사용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기본 지표 플러스 보조 지표를 같이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신뢰도가 좀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아시면 된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 예를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일단은 매수의 어떤 시그널, 화살표가 시그널입니다. 나중에 차트 세팅할 이런 시그널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주고 각도가 아까 말씀 35도 이상 꺾여주면 아주 좋은 상승장으로 다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일단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에 2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일단은 여기서 5일 이평선이 매수는 제일 하단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위에가 60일 이평선이 있죠. 자,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줘야 돼요. 자,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 요 지점 MACD와 골든 크로스가 같이 나오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바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진입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손실이 많이 컸던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기까지 가느냐? 뭐 아직까지 이게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5일 이평선 지지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는 이제 매도의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매도의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또 나와줬고요. 신호가. 자, 그럼 여기서도 위에 이제 매도는 5일 이평선이 상단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상단에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각도가 이렇게 많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강하게 나와줬어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딱 마주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진입해서 진입 타점이 되겠죠.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낼 수 있다는 거죠. 왜? 62평선 여전히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62평선 전략이 이거고요. 요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면은 단타 매매를 할 때도 그런 걸 복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S&P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S&P. 네, 좋습니다. 자, S&P라는 상품은 우리가 이제 3대 지수, 아까도 말씀 3대 지수가 있는데 자, 코스닥은 변동폭이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시장가로 많이 진입을 해요. 그럼 시장가로 진입을 하다 보면 어떻게 손실을 좀 매틱 손실을 보고 진입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뭐 놓치는 경우도 많고 워낙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청산하더라도 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매틱 손해를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S&P는 어때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호가창 한번 봐보십시오. 호가창을 보시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방향성은 비슷하게 가지만 좀 이렇게 좀 루즈하게 그죠? 슬로우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입하기에도 좀 수월하고 수익을 내기에도 지정가로 수익을 내고 뭐 청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게 T가치가 좀 높다는 그런 단점은 있죠. 12.5불이니까. 자, 근데 12.5불이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맞춰서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내면 됩니다. 나스닥은 5불이니까. 뭐 0.5배인데 거기에 뭐 전혀 개의치 필요 없고요. 제 기법 갖고 제 시향 그런 거 가지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니까 거기에 뭐 정말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 자, 그리고 12시 전까지 노란 톡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저는 S&P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게 상당히 좀 고난이도 상품인데 저는 뭐 항상 꾸준하게 이렇게 뭐 매매일치 보시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12시 전까지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제 기법을 3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3개. 3개를 다 무료로 제가 배포를 해드리고요. 자, 뭐 그걸로 끝나지 않겠죠. 기법에 대한 어떤 교육들 또 질문들이 있으시면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기초 교육 자료를 이제 챕터를 한 8개로 분류를 해서 입문하신 분들 또 기존에 또 아셨던 분인데 좀 더 깊이 있게 좀 자세히 처음부터 좀 새롭게 한번 알고 싶겠다. 복습 차원에서 알고 싶다.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려 자료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12시 전까지 들어오셔야지 차트와 해외 선물 매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모든 기법들 오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지금 바로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12시 전까지, 방송 종료 전까지 지금 바로 함께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양한 뉴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으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정치권이 부채 한도를 놓고 교착 상태를 이어가면서 채무 불이행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치는 미국 정치권이 당파적 모습을 보이며 부채 한도를 증액하거나 적용을 유예하는 해법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AAA 신용 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월가의 베테랑 전문가인 에드 야데니는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할 가능성이 기존 60%에서 70%로 더 높아졌다고 전망했습니다. 야데니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지출이 견조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잉여 저축이 많다며 이같이 예측했는데요. 소비자 지출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 미국 경제가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적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길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막 어려운 부분이 시작됐다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진단했습니다. 이 보스틱 총재는 2%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 경제에 훨씬 큰 문제라면서 고용 부분의 목표 달성은 매우 가까워졌지만 인플레이션은 아직 그렇지 않다며 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글로벌 핫 이슈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죠. 이 피치에서는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을 경고했습니다. 좋지만은 않은 사인일 텐데요. 네, 바로 이 이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피치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중에 하나죠. 네. 여기서 또 강한 발언을 쏟아냈어요. 부정적 관찰 대상.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관찰 대상이 있고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관찰 대상이라는 게 있고 신용평가에서 하는 게 관찰 대상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등급을 잠깐만요. 네. 등급을 이제 다시 본다는 게 있어요. 등급을 이제 관찰하겠다는 거하고 이제 관찰 대상, 그냥 관찰하 등급을 이제 보겠다.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자, 1, 2년 정도 어느 회사라든지 어떤 이제 나라에 대해서 지켜보겠다. 상태가 안 좋으면 강등을 하든지 아니면 올리든지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길죠. 그죠? 근데 관찰 대상은 만약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관찰을 지금 바로 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그죠? 바로 강등을 하겠다는 게 되게 센 거예요. 되게 센 거. 그 얘기를 이제 피치에서 칼을 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무디스사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죠?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죠?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신용평가사 그런 거를 미국이라 봐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상태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갈지 또 대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우리가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이 나스닥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상품이 이거를 알지 못하고 대처를 하시면 상당히 날패를 보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2011년이죠. 2011년에 이제 이때가 한번 큰일 날 뻔했었죠. 그죠? 오바마 때. 이때 당시 이제 S&P에서 AA 플러스 강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엄청난 상황들이 연출을 했죠. 그래서 한번 이제 디폴트는 안 왔지만 디폴트 위기까지 오는 아주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어요. 여기서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무디스사도 그렇고 S&P 그다음에 여기서도 네가티브 와치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됐든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8월 5일 날 S&P가 2011년 8월 5일 날 이제 강등을 하면서 그죠? 15일 날 이게 금요일일 거예요. 금요일. 그래서 8월 5일 그래서 7일 8일
6, 7이 이제 토, 일 월요일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를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8월 8일 날 다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딱 보시면 자, 8월 8일 날 여기 8월 8일이에요. 여기 8월 8일. 그래서 자, 8월 이전부터 그죠? 계속 강등에 대한 어떤 시간의 전조 현상이 그 전부터 이제 계속 감지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그죠? 상당 기간. 그죠? 갑자기 8월 8일 날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때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15%가 급락을 했어요. 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딴 게 아니고 나스닥.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자 근데 이제 여기를 더 보시면 8월 8일 날 블랙 먼데이죠. 블랙 먼데이. 이때가 이제 약 7% 정도 급락을 해버렸어요. 자 이걸로 좀 끝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동안 이어졌어요.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여기 보시듯이 올라가는가 싶었죠. 그죠? 결국엔 다시 또 한번 또 꼬꾸라지는. 그래서 쌍바닥이 만들어졌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때가 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 2월부터 이제 상승장, 2월부터 상승장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8월부터 한 4개월, 그죠? 6개월 정도 있다가 결국에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상황이 아직은 신용을 강등을 안 했지만 일단은 이런 어떤 이걸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일단 좀 비는 피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뭐 이런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순식간에 정말 자, 디폴트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기가 나와버리면 이 정도 빠지겠죠. 15%라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제가 보더라도 어떻게 됐든 6월 1일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오는 게 뭐 내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가 되겠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보고 나서 우리가 투자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차원에서 과거 걸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함께 이야기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한번 두 번째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60%에서 70%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연착륙 가능성 이슈도 한번 지금 바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야, 지금 이 이게 경기 침체기가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연착륙이냐, 뭐 소프트한 거냐, 하드한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자, 결국에는 이제 뭐 5월 달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FOMC 회의 때 일단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오리라고 생각을 한다.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든 경기 침체가 와야 돼요. 경기 침체가 안 오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겠죠. 뭐 역으로 따져도 저희 내피셜인데 자, 은근슬쩍 그죠? 파월이 디폴트는 아니겠지만 연방 정부의 어떤 자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좀 힘겨운 거를 좀 바라는 게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게 좀 은근 좀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뭘요? 결국에는 이제 위축이 되겠죠. 사람들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이 금리를 안 올리면서 자동으로 어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혹시나 기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일단 연착륙 올 가능성, 그리고 뭐 이 파월하고 동일하게 얘기가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벤 버넌킹이랑 만나서 전 의장이죠. 연준 의장 만나서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우리가 많이 올려가서 가면서까지 지금 상황을 안 좋게 만들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수수들이 계속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제가 보기엔 정확히 경기 침체 온 것 같지도 않고요. 아직 뭐 티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그 원인이 뭐냐면 자, 개인 저축에서 지금 여전히 지금 저축률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죠? 작년부터 이 10월부터죠.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저축률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일단 일자리가 남아 돌잖아요. 오늘도 지금 실업사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일자리도 뭐 튼튼하게 할 일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거기다가 월급도 많이 주잖아요. 지금 월급도 많이 주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쓰고 남는 거. 그리고 저 작년에 이제 조사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 있어요. 미국에서 일반 이제 시민들한테 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냐 안 올 것 같냐 거의 70% 넘게 올 것 같다고 여기 지금 이수처럼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 쓸 거는 쓰고 이제 월급을 일단 많이 받으니까 일부는 나중을 위해서 일단 저축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소비자 지출. 자, 소비자 지출도 지금 계속 그죠? 여기 똑같아요. 소비자 지출도 지금 연이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연이어서 계속 늘어나 있어요. 참 부러운 나라죠. 그죠? 자, 월급도 많이 받고 소비도 지출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나도 반대적인 상황이에요. 참 이상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학적으로 봐도 좀 논리가 안 맞는 아주 회귀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미국 경제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아주 그냥 센 경기 침체는 올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스닥을 또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빅테크 기업들이 생각보다 지금 실적이 되게 좋고 마트들도 월마트도 생각보다 실적이 호시적으로 나오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연착륙은 충분히 가능하다. 어쩌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급이 아직 계속 올라가니까 지출도 많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걸 봤을 때 결론적으로 아직은 미국 증시가 물론 한 번은 뭐 어떤 변곡점이 생기지 못겠지만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겠죠. 이거로 코스피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정리해봤고요.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보스틱 총재가 물가 2% 달성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저희 연준 위원들의 발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제 뭐 FOMC 의사락 공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가지로 이제 갈라졌던 것 같아요. 뭐, 세버럴, 어떤 사람들은 금리를 굳이 올리지 않고 일단 스킵을 하고 뭐 7월 달 하면 건네둬서 보자. 또 어떤 사람은 일단 아니다. 금리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영원히 우리가 인플레이션 잡는데 정말 고질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이 될 거다. 근데 안 되기 때문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향상을 올려야 되겠다. 뭐 대표적인 게 센트리스 총재죠. 그죠? 그 총재가 이제 지금 두 번은 더 올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상태고. 어쨌든 지금 의견이 분명해요. 5월 달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든 거의 만장일치로 어떤 금리 정책을 정하면서 잘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6월 달이 되면 상당히 잡음이 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제 서로가 이게 양쪽, 그러니까 비둘비카적인 사람하고 매파적인 사람이 바라보는 건 딱 하나죠. 결국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뭐가 있어요? 자, 내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PC가 있죠. 자, PC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이게 정책이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내일 확인하시면서 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배드워치를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배드워치 보면서 요걸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자, 배드워치 보면 갑자기 지금 실업수당 소음건수, 그 다음에 GDP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자, 지금 제가 오전에 확인했을 때 동결이 거의 64%였어요. 지금 이제 동결이 60%로 바뀌었어요. 60%. 0.4%가 내려왔죠. 60% 정도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얘가 지금 기준 임상이 40%예요. 자, 지금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70 이상이 돼야 거의 안정적으로 가는데 아직은 좀 불안정하죠. 자, 그럼 내일 PC 발표될 때 봐야 되죠. 내일 PC 발표할 때 과연 이게 또 이렇게 예상치로 안 나면 얘가 또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항상 모니터링을 좀 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내용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평소에도 함께 모든 차트부터 시세 그리고 매매 기법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천명 마스터와 지금 바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방송 종료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천명 마스터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한 해외 선물 정보는 해당 상품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